안녕하십니까. 대기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기수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시스템은 150만원대의 중급 시스템으로 게이밍과 스트리밍을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80만원대 시스템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램 가격과 그래픽카드 가격으로 생각 외로 고급 부품을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80만원대 시스템에 비해서 타협이 많이 적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품 소개 먼저 가겠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7 1700으로 8코어 16스레드의 제품이며 시스템을 의뢰하신 분께서 게임 스트리밍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넉넉한 코어 수를 가진 라이젠 7 CPU를 선택하였습니다. 라이젠 1700을 적절히 오버하면은 1700X나 1800X 못지않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라이젠 7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젠 7 CPU를 구입을 하신다면 저는 라이젠 7 1700을 추천을 합니다. 자, 메인보드는 라이젠 CPU를 오버클럭 해줄 수 있는 B350 메인보드 중에서 ASUS의 보급형 제품인 ASUS 프라임 B350M-A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견적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더 나가는 제품을 골라보았는데요. 더 저가형 제품과 성능이나 기능의 차이는 별로 없겠지만 아무래도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1700 CPU를 좀 더 안정적으로 작동시켜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라이젠 7 1700의 기본 쿨러로도 어느 정도 오버클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쿨러 중에 하나인 쿨러마스터의 하이퍼 212 기종을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기본 쿨러보다 넓은 방열판을 가진 타워형 쿨러로 좀 더 나은 냉각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메모리는 삼성 DDR4 8GB 모듈을 2개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15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그래도 11만원 중반대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 메모리의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램 오버클럭을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라이젠의 경우에는 램 클럭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이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FHD에서 중상급 옵션으로 고사양 게임을 무난히 돌릴 수 있는 지포스 1060 6GB 제품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1070을 고려하기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초과되는 데다가 주로 돌리실 게임은 저사양에 속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셔가지고 1060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1060으로도 FHD 해상도로 웬만한 대작급 게임들도 꽤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즐기는데도 역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SSD는 역시 이 가격대의 PC에는 NVMe SSD는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SATA 방식의 SSD를 선택을 했는데요. 역시 제가 많이 추천하고 여러 개 사용 중인 제품인 크루셀 MX300 275GB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빌드에서는 2.5인치 제품이 아니라 M.2 사이즈의 제품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어차피 같은 SATA 인터페이스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라 2.5인치 제품과는 성능 차이는 없겠지만 전원이나 SATA 케이블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죠. 가격도 2.5인치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도시바의 7200rpm 3TB 제품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의뢰자께서 방송이나 영상 편집에 관심 있어 하셨기 때문에 7000rpm의 고속이면서 영상 자료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 3TB의 넉넉한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PC의 외관을 담당하는 케이스는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뢰하신 분께 선택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흰색을 선호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흰색의 강화 열이가 달린 몇 가지 제품을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외관이 마음에 든다고 하신 제품인 사마 스탈리온 F01 제품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3개의 RGB 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GB 컨트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튜닝 효과도 기대할 만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역시 요새 유행하는 파워 서플라이 가림막도 설치되어 있어서 선정리를 비교적 대충 해도 깔끔해 보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슈퍼플라워사의 SF600R 12A 노바 80 플러스 제품으로 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오버클럭된 라이젠 7 1700과 1060 그래픽카드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600W 제품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좀 더 이쁘게 슬리빙 되어 있는 24핀 케이블과 검은 색상의 케이블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쁘게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부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조립을 해볼 텐데, 자세한 조립 그 과정은 제가 저번에 만든 80만원대 PC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거 좀 다른 부분만 집중적으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에 이 라이젠 7 CPU를 장착을 하겠는데요. 역시 보시다시피 여기 메인보드에 있는 이 삼각형 부분하고 CPU에 있는 삼각형을 맞춰가지고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를 올리고 삼각형을 맞춰서 CPU를 가볍게 내려놓고요. 절대 힘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PU를 장착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 쿨러가 아니라 요 하이퍼12 사제 쿨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제 쿨러 설치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당연히 각 쿨러마다 장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쿨러의 매뉴얼을 잘 보시고 그대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봉을 해보고요. 하이퍼12 쿨러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부속품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매뉴얼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CPU의 소켓에 맞게 장착 방법을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매뉴얼을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AM4. 자, AM4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얘를 참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볼게요. AM4의 경우에는 하이퍼12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쿨러 리텐션 브라켓을 그냥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두고 장착을 하면 될 거예요. 저번에 그 장착했던 기본 쿨러는 얘를 제거를 했었잖아요. 얘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은 이 부품이 이 위로 가도록 요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양쪽 부분에 걸리도록 얘를 장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먼저 서멀 페이스트를 발라야겠죠. 일단 여기에 또 발라주고, 얘는 펴주지 않아도 사실 누르게 되면 저절로 펴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타워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가 이렇게 장착되게 되면은 상단으로 바람을 뿜게 되거든요. 방향을 바꿀 수가 없나? 매뉴얼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쿨러 방향을 바꿀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착을 해야겠네요. 사실 저번에 제가 다른 그 자료를 본 바에 따르면은 이 쿨러의 방향은 별로 그렇게 위쪽으로 발열을 시키더라도 별로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 비닐 띄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비닐을 꼭 끼시고 쿨러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AMD 예전 이 방식의 쿨러의 경우에는 이 클립을 한쪽에 걸고 반대쪽 클립을 강하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조립하시는 분들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저도 불안해요. 이렇게 놓고 얘를 자, 걸렸죠? 자, 이 걸린 상태에서 이 플라스틱 이거를 이렇게 젖혀 주시게 되면 이 철판이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쿨러를 단단히 잡아주게 됩니다. 아주 단단히 잡아주죠. 메인보드 휘는 거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얘가 당겨가지고 쿨러를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무섭죠? 이렇게 장착이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분리해뒀던 팬들을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실 때 팬의 방향이 상단을 향하도록 장착을 해야겠네요. 팬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그 장착 프레임이 있는 쪽이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이 팬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쪽이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제 경우에는 메인보드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래픽 카드 슬롯 있는 쪽에서 위쪽으로 나가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팬이 이렇게 돼야겠네. 케이블이 잘 안 보이게 아래로 가도록 설치를 할게요. 설치가 완료가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요 팬 이 케이블들을 CPU
펜 단자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메인보드에는 CPU 펜 단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포트 12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펜 스플리터, 멍텅구리 스플리터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CPU 펜 단자에 꽂고 펜 선 두 개를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CPU 펜 단자에 스플리터를 꽂고요. 얘를 안 보이게 잘 뒤로 돌려서 이 팬 케이블들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건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케이블이 잘 안 보이게 이 타워 밑으로 좀 숨겨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CPU 쿨러가 장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램을 설치를 해야겠죠. 램 설치는 뭐 저번에도 다뤘으니까 간단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클립이 한쪽에 있는 경우와 양쪽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한쪽에 있는 그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쪽 클립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 클립이 두꺼운 백플레이트를 가진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면은 램 슬롯 클립을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대세가 이렇게 한쪽만 클립이 있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삼성 램이 좀 밉긴 한데 나중에 이제 혹시 뭐 사용하시다가 색깔이 영 밉다 싶으면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브라보텍에서 나온 그 램 방열판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은 삼성 램을 좀 이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브라보텍 말고도 뭐 맥이나 이런 회사에서도 MEG 이런 회사에서도 다양한 램 방열판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고요. 저번에 만든 시스템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케이스에 장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M.2 SSD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M.2 슬롯에다가 SSD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사용하게 될 크루셜 MX 300 275GB M.2 SSD고요. 가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2하고 NVMe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M.2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 SSD의 폼 팩터, 즉 쉽게 말하면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요. 이 SSD의 사이즈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 다음에 NVMe나 SATA라는 거는 이 통신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M.2 SSD라고 하더라도 SATA 방식의 SSD가 있고 NVMe 방식의 SSD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NVMe 방식의 SSD가 훨씬 빠른 대신에 가격이 훨씬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스템에는 그냥 M.2 형식이지만 M.2 모양이지만 SATA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SSD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길이를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깐 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나사 구멍에 스탠드오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메인보드의 경우는 스탠드오프가 미리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박스에서 스탠드오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탠드오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멍에다가 아까 확인했던 이 구멍에다가 먼저 스탠드오프를 장착을 해주고요. 이 슬롯에다가 SSD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꽂고요. 자, 이렇게 기울여서 꽂고 아래쪽으로 눌러준 다음에 이 스탠드오프에다가 제공되어 있는 나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자, M.2 SSD 장착이 굉장히 쉽죠. 그래가지고 SATA SSD보다 M.2 SSD를 장착하는 게 훨씬 쉽고 케이블도 정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즘 많이 선호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CPU랑 사제 쿨러 그리고 램 그리고 M.2 SSD까지 모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케이스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설치하는 방법은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O 실드 설치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스탠드오프의 위치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없어야 되는 곳에 있으면 이 메인보드 뒷판에 그 쇼트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6개 딱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메인보드 설치 나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긴 UFO 같이 생긴 나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저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파워
CPU 전원 들어올 수 있는 구멍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저번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 메인보드에 가려지는 바람에 그 구멍을 사용을 못했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를 설치를 해도 그 구멍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올바르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메인보드 전체 설치가 완료가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케이스에서 나온 선들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뒤에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뒤에 이렇게 벨크로도 장착이 되어 있고, 물론 케이스 가격대가 저번 거보다 확실히 비싸긴 하지만 벨크로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사에서 나온 RGB 팬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게 몇 핀이야? 4핀이긴 한데 아마 얘들이 다른 일반 팬들이 연결되는 단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마에서 나온 다른 이제 팬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걔들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더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팬 허브까지 달려 있네요. 굉장히 좋은데. 자, 사실 제 눈보다 카메라가 더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카메라로 확대를 해서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을 보여드리려고 절대 이렇게 확대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안 보여서. 마지막으로 파워 스위치 다 연결했고요. 다 연결했으니까 얘들을 다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어야지. 되도록 짧게, 앞에서 되도록 안 보이게 잘 집어넣고요. 케이블이 가장 크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US 2.0하고 3.0 겸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 레이블이 붙어 있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꽂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꽂아주시고 이 레이블을 제거하셔도 되는데 다음에 혹시 이 케이스를 쓰시는 분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음에 누가 업그레이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이 경고 레이블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잘못 조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게 이렇게 잘 그냥 숨겨 놓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에 필요한 선들은 다 연결을 했죠. 이제 파워 서플라이도 설치를 할게요. 파워 서플라이 나사는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육각 대가리로 되어 있는 나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 고정이 끝났고요. 자, 필요한 선들을 앞쪽으로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스템에서는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이 필요 없는 1050ti였기 때문에 보조전원을 끼는 걸 보여드리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조전원이 들어가는 그래픽카드니까 한번 보조전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24핀 연결을 해야겠죠. 자,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그래픽카드 전원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픽카드 장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연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픽카드마다 보조전원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이 GTX 1060의 경우에는 이렇게 6핀 케이블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케이블들이 6핀, 8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 6핀 하나만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이게 방향이 반대로는 안 꽂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잘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클립이 있죠. 이 경우에는 아래쪽에 클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위쪽에 클립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클립의 방향을 잘 보시고 이 케이블의 클립하고 같은 방향으로 딱 맞추셔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안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넣었는데 잘 안 들어간다 싶으면 절대 무리한 힘을 주지 마시고요. 반대쪽으로 다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블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드 드라이브만 설치를 하면 조립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SATA 케이블까지 연결해주면 일단 선은 다 장착을 해준 셈이 되겠죠. 그리고 본체의 핸 컨트롤러의 전원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일단 임시로 여기다 꾸겨 넣고요. 한번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워를 연결을 했고요. 한번 전원을 눌러볼게요. 잘 켜지나? CPU 팬은 잘 돌아가고 있고, 이제 LED. 후면 팬하고 전면 팬이 안 돌아가네? 그렇다는 얘기는 화면까지 무사히 뜨는 거 보니까 제대로 조립은 된 것 같아요. 왜 팬이 안 돌까? 그것이 문제로다. 왜 팬이 안 돌까요? 자, 얘가 중간에 좀 돌발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작업이 며칠 중지가 됐었는데요. 이 케이스에 있는 LED 컨트롤러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제가 에코 이 케이스 유통사인 에코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 바로 이 팬 허브를 교체품을 바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보내줘가지고 지금 새 제품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한번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예. 잘 되는 것 같고 화면도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성전일을 마저 하고 이제 윈도우 설치와 소프트웨어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그래도 저번보다 좀 예쁘게 됐죠? 자, 선정리가 끝났으니까 옆판을 닫아주고요. 세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윈도우 설치 완료됐고요. 한번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자, 라이젠 7 1700 기본 클럭 상태에서 시네벤치 한번 작동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간단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서 시네벤치를 한 번 더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0점 정도 나왔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버클럭을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9GHz로 오버클럭을 지금 수행을 했거든요. 링스를 돌려도 최대 온도가 70도가 안 넘는 게 굉장히 괜찮은 CPU 같아요. 4.0까지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제가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그냥 3.9까지만 오버클럭을 하고 링스를 좀 더 돌려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충 오버클럭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게임 몇 가지를 한번 돌려보기로 할게요. 예. 제가 여러 번 벤치마킹 했던 게임인 GTA5를 풀 HD에서 최대 옵션으로 돌렸을 때 평균 프레임 수가 114 그리고 0.1 최소 프레임 수가 45로 꽤 훌륭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좀 더 GPU 사양을 많이 타는 고사양 게임인 위쳐3의 경우에 울트라 옵션으로 헤어웍스까지 다 돌린 상태에서는 FHD에서 평균 37프레임 정도가 나왔고요. 헤어웍스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1080ti에서도 상당히 그 버벅입을 유발하는 아주 악질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약간의 옵션 타협을 거치면 충분히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결과를 살펴보니 GTX 1060이 FHD 게임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은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스트리밍을 위해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GTA5의 같은 장면을 스트리밍 해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OBS의 CPU 인코딩을 사용해가지고 패스터 퀄리티로 유튜브에 직접 송출한 장면을 제가 다시 다운로드 받은 것인데요. 실제 보시면은 프레임 수도 상당히 원활하고 OBS에서 프레임 드랍도 전혀 없이 게임 스트리밍이 가능했습니다. 의뢰하신 분께서 좀 더 저사양의 게임을 스트리밍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간 게임 스트리밍을 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세팅과 간단한 벤치마킹 등이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얘를 의뢰하신 분께 보내주기 전에 한 가지 보너스 부품을 장착을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RGB LED를 5m로를 아주 싸게 살 수가 있어요.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얘를 한번 이 본체의 LED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 팬이 있어가지고 조명이 좀 이쁘긴 하지만 좀 더 강렬하게 조명을 한번 개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베어를 알 수 없는 이 LED 컨트롤러에다가 LED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극성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멀티테스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멀티테스터 음극을 이렇게 몰렉스 커넥터의 가운데 두 개 선 중에 하나에 꽂아 주시고요. 왜냐하면 얘가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음극을 꽂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펜 컨트롤러의 각 단자를 LED 색깔을 변화시켜 가면서 한번 찍어 보면 됩니다.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처음에는 레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찍어가면서 이렇게 대략적인 전압을 기록을 해가면서 계속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기록을 다 끝냈으면 이번에는 초록색 그리고 초록색을 맞췄으면 그 다음에는 파란색 이렇게 원색부터 먼저 기록을 하신 다음에 기록된 거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어느 단자가 어떤 색을 나타내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표를 작성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팬 컨트롤러를 하이, 로우 껐을 때 팬 컨트롤러를 나타내는 게 6번 핀이 팬의 전압을 담당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이 12V, 3번이 그린, 2번이 레드, 1번이 블루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각 선을 여기에 맞게 연결해 주는 일만 남았거든요. 자, 오픈마켓에서 LED 스트립을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된 커넥터를 따로 구입을 하시던지 보통 이렇게 끝부분에 연결을 해가지고 배송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끝부분에 4개의 선이 있는데 까만색이 12V, 그 다음에 그린, 레드, 블루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컨트롤러랑 순서는 똑같은데 제가 얘를 이렇게 끼워 보려고 하니까 이 단자 크기가 살짝 맞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잘 끼워지지가 않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고안한 방법이 이렇게 단자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LED 컨트롤러에다가 각 선을 하나씩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자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 먼저 12V를 여기다 꼽고요. 바로 옆에 공간이 안 되니까 그린은 요 옆에 단자에다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좀 좁아도 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린 다음에가 레드죠. 레드는 여기다가 제대로 연결이 됐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를 하시려면 LED 스트립의 불하고 케이스의 불하고 같이 똑같이 색깔이 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똑같이 변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상에서는 굉장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같은 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단자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가 끝났으면 얘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길이면 넉넉하겠죠. 자, LED 스트립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자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라야지 다른 부분을 자르게 되면 양쪽에 LED를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라서 자르시면 나머지 부분은 납땜을 하거나 그 커넥터를 사용해서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m에 10,000원, 20,000원 정도니까 굉장히 싸죠. 이렇게 해서 전면으로 넘겨주고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에 앞쪽에서 예쁘게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쉽게 빠지거든요. 제 커넥터가 아니라서 여기를 절연 테이프 같은 걸로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잘 움직이거나 해도 잘 빠지지는 않겠죠. 자, 이제 전면으로 가가지고 LED 스트립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쁘게. 이게 LED가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눈이 상당히 부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쪽으로 프레임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만 있을 때보다 확실히 효과가 더 살아나는 것 같죠? 3M 테이프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두도록 할게요. 자, 한번 조명을 좀 낮춰볼까요? 어떻습니까? 팬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조명이 작동을 하고 있네요. 쿨러에 있는 LED가 조금 색깔이 달라서 아쉽긴 한데, 강화 유리는 지금 포장을 뜯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강화 유리 착용샷은 생략을 하고요.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불을 끄고 조명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에서 싸게 LED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만 손재주가 있으시면 굳이 그 제조사 같은 데서 파는 비싼 LED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돈 아까워요, 그런 거. 그럴싸하죠? LED를 추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밝아졌어요. 한번 LED만 뽑아볼까요? LED를 추가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게 LED 없을 때 팬만 가지고 이 정도 조명이 나고요. 이 정도도 상당히 밝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LED, 추가한 LED를 키면은 훨씬 더 강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완성이 되었죠? 자, 지금까지 150만원짜리 게이밍 및 스트리밍용 PC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무섭지?